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뉴스에서 LTV, DTI, DSR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출 한도 금액에 영향을 주는 이것은 투자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설명과 해석으로 몇 번을 들어도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대출에 대해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보통 대출 한도 금액을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의 기준을 LTV, DTI, DSR로 삼고 있는데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조정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TV.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치 중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짜리 아파트일 경우 LTV가 40%라고 하면 시세 6억에 40% 하면 2억 4천만 원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세 기준은 KB 시세 기준이기도 하고 경매의 경우에는 감정가를 이야기합니다. 시세가 3억 하는 빌라일 경우에 LTV가 50%라고 한다면 3억의 50%인 1억 5천만 원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LTV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2억 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 월 얼마 정도의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네이버에 주택담보대출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처럼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대출 금액을 2억 4천, 대출 기간을 연 한 30년 정도 잡습니다. 연 이자율을 3%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납입 원금과 대출이자 월 상환 금액이 월별로 회차별로 쫙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억 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다음은 DTI입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LTV는 주택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이고 DTI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 것입니다. DTI는 연소득분의 상환 원리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환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연간 갚아야 할 돈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빌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일 경우에 DTI가 40%이다 라고 할 경우 5천만 원의 40%에서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상환 원리금이 2천만 원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예시에서 6억짜리 아파트 LTV 40% 적용을 받아 2억 4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 1,200만 원이 됩니다. 좀 전에 연봉 5천만 원일 때 DTI가 40%여서 2천만 원이었으므로 DTI 40% 조건에 충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도 있고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 여러 필요한 내용들을 계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DTI를 클릭을 합니다.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 균등 분할로 선택을 하시고 연소득 5천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4천, 기타 부채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아까 30년 상환이었으니까요. 이건 개월수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360개월입니다. 그래서 DTI 계산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35.5% DTI가 딱 계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DTI 40% 안쪽에 있으므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대출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신 DTI를 또 보는데요. 신 DTI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 DTI는 여기 신 DTI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연소득을 또 입력을 합니다. 5천만 원. 기타 부채.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억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현재 보유한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건별로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주택대출이 2억 4천, 대출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30년이니까 360개월입니다. 대출을 한 3% 정도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신 DTI 계산을 누르면 33.28%가 나옵니다. 아까는 35.5%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SR입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DTI와 비슷한데요. DTI보다 강화된 지표로 DTI는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 부담만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 즉 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DSR을 클릭합니다. DSR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 그리고 이것은 각 대출을 건별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 대출 기간은 360개월, 30년 상환으로 대출 이율은 3%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금액, 그 다음은 신용대출 1억을 잡아봤고요. 대출 기간은 120개월, 연 대출 이율도 한 3%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SR 계산기를 딱 누르면 47.46%가 나옵니다. DSR의 적정 기준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금융권마다 자율적으로 활용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70%에서 8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점차 강화가 되고 있어서 대출 받기는 사실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도 많은 분들께서 받으려고 하니 DSR에 막혀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무주택자인 김 과장이 6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구매하려고 할 때 LTV, DTI, DSR을 구해보겠습니다. LTV는 6억의 40%니 2억 4천만 원, DTI는 연봉 5천만 원의 40% 2천만 원이 되고요. DSR은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출 상담사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니만큼 조금 복잡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